강남 한복판 아주 큰 매장 앞에서 한 일본 미녀가 입을 크게 벌리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요. 이어 웃으면서 아주 크게 박수까지 치고 있습니다. 주변에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이 여성을 한 번씩 쳐다보고 지나갑니다. 이 여성이 왜 강남 한복판에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함께 보러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도쿄에서 태어나고 자란 28살 마키 유키코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일본 대중문화, 특히 애니메이션과 만화를 무척 좋아했죠. 쇼와 시대 소녀 만화의 거장 모토 하지메의 작품을 보며 자랐고 지브리 스튜디오의 감동적인 영화들을 수없이 감상했습니다. 저에게 일본 대중문화는 곧 세계 최고의 문화였고 무한한 자부심의 원천이었어요. 그래서 대학에선 주저없이 일본 현대문화를 전공했죠. 졸업 후에는 도쿄의 한 출판사에 입사해 만화 잡지 편집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초기만 해도 저는 일본 만화계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손꼽히는 만화 강국으로서 우리만의 독보적인 문화를 구축해왔다고 자부했죠. 세계 어디에도 일본 만화처럼 섬세하고 감동적인 작품은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한 후배가 건넨 말에 머릿속이 번개 맞은 듯 했어요. 선배, 요즘은 한국 웹툰 열풍이래요. 게다가 한국 웹소설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우리도 좀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처음엔 귀를 의심했죠. 하지만 곧 회사 내에선 한국 웹툰과 한국 소설 얘기로 들끓기 시작했어요. 특히 마케팅팀에서는 한국의 새로운 웹툰 플랫폼과 수익 모델, 그리고 한국 소설의 웹툰화와 영상화 성공 사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더군요. 편집장님 또한 이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출판 비즈니스를 고민해봐야 할 때이지. 한국처럼 웹툰, 웹소설, 영상 플랫폼을 모두 아우르는 전략 말이야. 라며 한국행을 암시했죠.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한국 같은 곳에서 뭘 배우겠어? 라는 생각에 코웃음 치기도 했죠. 솔직히 저는 한국 웹툰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요. 웹소설은 더더욱 생소한 개념이었고요. 출퇴근길에 만화책을 읽거나 잡지에 연재되는 만화를 챙겨보는 게 습관이었거든요. 웹툰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게다가 웹소설까지 난리일까 의아했죠. 하지만 한국 웹소설과 웹툰의 열풍이 점점 심심해질수록 편집자의 본능이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사실 최근 만화 잡지 판매량이 점점 감소하고 유명 작가들의 연재 주기도 느려지는 추세였거든요. 반면 일본 서점가에서는 한국 소설 코너가 따로 생길 정도로 번역서가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이대로라면 우리 잡지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웹툰 앱을 깔고 한국 웹소설 사이트에도 가입해봤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웹툰은 세로로 길게 이어지는 컷들, 생동감 넘치는 움직임과 효과음, 그리고 독특한 스토리라인까지. 마치 영화 같았죠. 그리고 웹소설은요.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장르가 있더라고요. 로맨스는 기본이고 판타지, 스릴러, 무협, SF까지. 회차별로 똑똑히 쪼개서 매일 조금씩 업데이트되는 연재 방식이 중독성을 부르더군요. 웹툰처럼 휴대폰 화면을 쓸어내리며 가볍게 즐길 수 있다는 것도 큰 매력이었고요. 게다가 이 웹툰과 웹소설이 서로 연계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예요. 인기 웹소설이 웹툰으로 제작되어 또 한 번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가 하면 웹툰 원작을 소설로 출간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심지어 이 콘텐츠들이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기록하곤 하죠. 최근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끈 한국 드라마 원작의 상당수가 웹툰이나 웹소설이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자괴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하지만 저의 이런 기분과는 상관없게도 한국은 각국의 탑10 차트에서 1위를 휩쓸며 K 콘텐츠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문화 충격이었어요. 출판사에서 종이책만 만들던 시대는 이미 옛말이 된 거죠. 모바일로 가벼운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스토리텔링 콘텐츠들, 그리고 그 콘텐츠들이 서로 융합하고 진화하는 과정에서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는 모습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웹툰과 웹소설의 세계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출근길 지하철에선 웹툰을, 점심시간엔 한국 작가 인터뷰 기사를, 퇴근 후엔 웹소설 원작 드라마를 찾아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동료들과도 좋은 작품을 공유하며 의견을 나누곤 했어요. 어느 순간 깨달았죠. 한국이 웹툰과 웹소설로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황금기를 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자고 나면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고 신선한 장르가 쏟아지니 정신이 없더라고요. 웹툰은 미스터리, 로맨스,
스포츠를 넘어 의학, 금융 같은 하이브로우 장르까지. 웹소설 역시 트렌디한 로맨스부터 본격 SF까지 스펙트럼이 무궁무진했어요. 역시 실험 정신이 돋보였죠. 웹툰은 가로 16컷, 사단 구성 같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 스크롤의 자유로움을 만끽하더라고요. 컷이 길어지니 압도적인 몰입감을 주면서도 스낵컬처처럼 간편하게 소비할 수 있었죠. 웹소설은 휴대폰 화면에 최적화된 문장력과 반전 스토리 전개가 돋보이더군요. 그야말로 디지털 네이티브들의 감성을 저격하는 혁명이었어요.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의 한국 드라마 열풍을 일으킨 주역들도 바로 이 웹툰, 웹소설 작가들이었죠. 한국 웹툰 웹소설 시장의 성장세는 이례적이었어요.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들이 장르와 작품 수를 빠르게 늘려가더니 해외 진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죠.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으로 번역돼 글로벌 팬들을 사로잡았어요. 심지어 라인 웹툰 같은 현지 플랫폼을 런칭하고 해외 작가들을 영입해 한국식 웹툰 웹소설 제작 노하우를 전파하기도 했죠. 2023년에는 한국 웹툰 시장이 1조 원 9천억 원을, 웹소설 시장은 1조 원 규모를 돌파했대요. 종이책 시장을 제치고 새로운 주류 콘텐츠로 급부상한 거죠. 반면 일본 만화계와 출판계는 이렇다 할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잡지사들의 폐간과 서점가의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이었죠. 우리도 한국처럼 디지털 전환에 적극 나서야 해. 기존 만화의 매력을 살리면서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새로운 것에도 도전해보자. 출판사 회의실에선 열띤 토론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성공 사례를 그대로 베껴보자는 의견부터 일본만의 독자적인 웹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제안이 쏟아졌죠. 하지만 막상 한국 웹툰 웹소설 시장에 뛰어들려니 만만치 않아 보였어요. 이미 플랫폼 간 경쟁이 치열한 포화 상태인데다 한국계 플랫폼들의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이었거든요. 게다가 그들처럼 세계적 확장이나 해외 진출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역량도 부족해 보였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 출판계에서는 자칫 디지털 전환에 뒤처질세라 막연히 불안해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럴수록 명쾌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이렇다 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더군요. 정작 급한 불을 끄려 웹툰 웹소설 플랫폼 런칭에만 혈안이 되다 보니 장기적인 비전이나 브랜드 전략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보였어요. 이러다간 한국은 물론 중국 플랫폼에도 뒤처질 수 있겠다는 위기감만 커져갔죠. 그러던 어느 날 편집장님이 저를 불러 중대 발표를 하셨어요. 우리 출판사에서도 디지털 전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는 거예요. 대형 포털과 손잡고 웹툰 웹소설 레이블을 런칭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기존 작가들의 작품을 웹툰화 영상화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프로젝트의 실무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만화 잡지 편집은 계속하면서 웹툰과 웹소설 영역에서 PD 역할을 하는 거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한다는 게 솔직히 두려웠어요. 하지만 일본 만화계에 새바람을 일으켜보고 싶다는 책임감이 앞섰어요. 그렇게 우리의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한국에서 배운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존 작가들의 작품을 어떻게 웹툰화할지 고민했죠. 연재 템포를 어떻게 조절할지, 영상화할 땐 어떤 연출이 좋을지. 밤낮으로 작가님들, PD들과 머리를 맞대고 열띤 토론을 벌였어요. 편집자로서 잡지사에 몸담아온 세월이 길었지만 새로운 도전 앞에선 저 역시 두근거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특히 한국의 선진 사례를 보면 볼수록 배워야 할 게 너무나 많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더 깊게 한국을 배우고 싶은 마음에 편집장님께 휴가를 내고 한국행을 제안했어요. 편집장님도 적극 찬성해 주셔서 일주일간 출장을 가기로 했죠. 한국에서 직접 웹툰과 웹소설 현장을 살펴보고 관련 기업들과 교류도 해보기로 한 거예요.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입국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심장이 쿵쾅거렸죠. 이곳에서 K- 콘텐츠의 열기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공항을 나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거리 풍경이 낯설면서도 흥미로웠죠. 건물마다 웹툰이나 드라마 광고가 붙어있는 걸 발견할 때마다 새삼 실감이 났어요. 한국에 와서 첫날, 저희는 가장 먼저 강남 한복판에 있는 카카오 프렌즈 매장에 갔어요. 카카오톡의 인기 캐릭터들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정말 귀엽더라고요. 특히 라이언 인형은 본 순간 욕심이 생길 정도였죠. 매장을 둘러보는데 문득 일본의 라인 프렌즈가 떠오르는 거예요. 물론 일본에서도 라인 캐릭터들이 인기가 높긴 하죠. 하지만 카카오 프렌즈처럼
큰 규모의 매장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카카오 프렌즈 가게 앞에서 입을 떡 벌리고 멍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귀여운 캐릭터들을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여기는 캐릭터 천국이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아주 크게 박수를 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기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볼이 빨개집니다. 점심시간엔 근처에 있는 카카오 프렌즈 테마 카페에 가봤습니다. 음료 옆에 꽂혀있는 캐릭터 쿠키, 테이블 위 만화 속 말풍선 모양의 조명까지. 인테리어 곳곳에서 카카오 프렌즈의 세계관을 느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카페지만 단순히 음료만 파는 게 아니라 여러 캐릭터 상품도 함께 판매하더라고요. 이렇게 한 캐릭터를 활용해 다양한 상품과 공간을 만드는 건 일본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캐릭터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듯했죠. 카페 담당자분께 물어보니 온라인 플랫폼을 넘어 일상 속에서 팬들과 소통하는 게 목표라고 하시더라고요. 오후엔 편집장님과 함께 이태원에 있는 한 웹툰 웹소설 플랫폼 기업을 방문했어요. 그곳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의 웹툰 웹소설 생태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죠. 한국의 웹툰 플랫폼들이 어떻게 작가들과 협업하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수익을 내는지 알아갈수록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출판사 입장에선 새로운 영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대목이었어요. 이번 한국 출장은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줬어요. 한국 시장의 트렌드와 강점을 직접 보고 배우는 소중한 기회가 됐죠. 무엇보다 웹툰 웹소설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경계를 뛰어넘는 플랫폼의 힘, IP의 무한한 확장성까지. 이제는 제가 일본에서 이 혁신의 바람을 일으켜보고 싶다는 결심이 섰답니다. 한국행의 마지막 날, 저는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바로 이모티콘 시장의 잠재력이었어요. 귀국 전 명동에서 쇼핑을 하던 중 매장 옆 작은 가게가 눈에 띄었어요. 온통 이모티콘 캐릭터 상품들로 가득한 게 아니겠어요? 순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생각이 있었어요. 이모티콘? 별거 있나? 그냥 채팅할 때나 쓰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내 제 편견을 깨닫고 얼굴이 화끈거렸죠. 매장에 들어가 보니 이모티콘 캐릭터의 열풍이 상상 이상이었어요. 봉제 인형, 배지, 문구류부터 의류, 자파까지 채팅 화면 속 작은 그림에 불과했던 캐릭터들이 이렇게 다양한 상품군을 아우르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성장한 거죠. 또 하나 눈여겨본 건 이모티콘의 광고 활용이에요. 최근 한국에선 기업들이 자사 이모티콘을 만들어 무료 배포한다더라고요. 고객들이 재밌게 쓰면서 자연스레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거죠. 신선한 마케팅 아이디어였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도 콘텐츠와 광고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 순 없을까요? 작가와 기업이 협업해 웹툰이나 웹소설 속의 브랜드 이모티콘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킨다거나 인기 웹툰 캐릭터를 브랜드 모델로 활용하는 거죠. 한국은 웹툰, 웹소설에 이어 이모티콘까지. 정말 배울 게 많은 나라구나 싶었어요. 특히 작은 콘텐츠 하나로 이렇게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놀라웠죠. 한국행을 마치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한국 웹툰 웹소설계를 주시하면서 배움을 이어가야겠다고 말이에요. 이번 기회로 한국 만화 소설계와의 인연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멀고도 가까운 나라 한국. 앞으로 자주 오고 싶어졌어요. 다음에 또 한국 여러분들을 뵙게 되면 꼭 일본 만화 소설계의 변화된 모습 자랑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한국 여러분들의 활약도 언제나 응원하고 있을게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겪은 해외 감동 사연을 계속해서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